70년을 기다린 사랑. 순옥과 영수의 운명적인 재회. 프롤로그 시청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한 시청자분의 편지를 읽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70세의 나이에 다시 찾은 첫사랑.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순옥 할머니의 이야기는 사랑이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그리고 인생은 언제나 새로운 기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일장 홀로 남겨진 밤들. 저는 올해 70살이 된 김순옥입니다. 남편 현철이는 5년 전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저를 떠났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아침이었어요. 여보, 가슴이 좀 답답한 것 같아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응급실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동반자를 잃는다는 것이 이렇게 허망할 줄 몰랐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진짜 외로움이 시작됐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옆자리는 차갑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도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없는 적막함. 아이들은 함께 살자고 했지만 50년을 살아온 이 집을 어떻게 떠날 수 있겠어요. 마루에 혼자 앉아 있으면 자꾸만 지난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잊으려 했던 한 사람의 얼굴이 선명해졌어요. 제 첫사랑 박영수였습니다. 2장 1960년 그 눈부신 봄날들. 1960년 봄, 저는 17살 여고생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명문 여고였지만 남녀공학이었어요. 영수는 같은 반 친구였는데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넓고 단단했습니다. 무엇보다 웃을 때 반달 같은 눈매가 참 매력적이었어요. 그는 노래를 정말 잘 불렀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교실 뒤에서 그 시절 유행하던 단장의 미아리 고개나 굳세어라, 금수나를 부르면 온 반 아이들이 모여들었죠. 그런데 그의 시선은 언제나 저를 향해 있었어요. 순옥아, 점심 같이 먹을래? 방과 후에 잠깐만 보자. 그가 다가올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시절 여학생들은 머리띠도 단정히 매야 하고 치마 길이도 무릎 아래로 내려야 했는데 저는 왜 그렇게 예뻐 보이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4월의 오후 교실 뒤 복도에서 그가 고백했습니다. 나는 너를 좋아해. 정말 많이. 우리 사귈 수 있을까? 17살이던 저는 얼굴이 사과처럼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했지만 제 마음도 똑같았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3장- 꿈 같던 그 시절. 학교가 끝나면 한강을 걸었습니다. 지금처럼 개발되기 전에 한강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버드나무 아래 앉아서 영수는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불렀죠. 그의 목소리에 맞춰 강물이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순옥아, 나는 꼭 가수가 될 거야. 그래서 너한테 노래를 불러줄 거야. 그럼 나는 뭐가 되면 좋을까? 너는 그냥 내 옆에 있어주면 돼. 주말이면 남산에 올라갔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그곳에서 우리는 미래를 그렸습니다. 영수는 레코드판을 내고 저는 그의 아내가 되어 작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요. 그때는 정말 꿈만 같았어요. 세상에 우리만 있는 것 같았고 이 사랑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4장- 현실이라는 차가운 벼.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영수는 가난한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하고 학교에 왔습니다. 손은 늘 거칠었고 교복도 낡아 있었죠. 반면 저는 교사인 아버지와 간호사인 어머니 덕분에 비교적 넉넉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처음에는 부모님도 모르셨어요. 하지만 동네 어르신이 저희가 함께 다니는 모습을 보고 일러바쳤나 봅니다. 순옥아, 그 남학생과는 더 이상 만나면 안 된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단다. 내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저는 울며 반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집에서는 거의 가택연금 상태가 됐습니다. 학교 외에는 나갈 수 없었고 영수와 만나는 것도 금지됐어요. 그리고 결정타가 왔습니다. 좋은 집안의 서울대 출신 청년을 소개받았다. 다음 주에 만나자. 그 사람이 훗날 제 남편이 된 이현철 씨였습니다. 5장 마지막 만남 그리고 이별. 저는 몰래 영수를 만났습니다. 한강변 버드나무 아래 우리가 처음 손을 잡았던 그 자리에서요.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의 반대, 강요된 선복이 결혼 이야기까지. 영수는 제 손을 꽉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호가 나랑 도망가자. 부산이든 어디든 가서 새로 시작하자. 내가 널 먹여 살릴게. 힘들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정말 흔들렸어요. 그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행복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부모님 생각이 났고 영수 어머니가 병안으로 누워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영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왜 안 돼? 우리 사랑하잖아. 사랑해. 정말 사랑해. 하지만 한강물이 흘러가는 소리만 들렸어요. 영수는 한참을 울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어. 내 마음도 이해해.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만날 거야. 내가 성공해서 당당하게 널 찾아갈 거야. 영수야, 기다리지 마. 나도 기다리지 않을게. 우리 각자 행복하게 살자.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베개를 적시며 울었어요. 그것이 영수와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6장- 의무로 시작된 결혼, 그리고 잊혀지지 않는 사랑. 한 달 후 저는 현철 씨와 선을 봤습니다. 키가 크고 말수는 적었지만 신사적인 분이었어요. 법관이 꿈이라고 했고 집안도 좋았습니다. 부모님은 만족해 하셨죠. 결혼은 그해 겨울에 치렀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지만 마음은 먹구름 같았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하는 음악이 울려 퍼질 때 문득 영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현철 씨는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바람도 피우지 않고 가정에 충실했으며 아이들에게도 자상했어요. 첫째 민수, 둘째 영희를 낳고 기르며 저도 나름 충실한 아내이자 어머니가 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영수가 있었어요. 라디오에서 그 시절 노래가 나오면 괜히 눈물이 났고 길에서 그와 비슷한 뒷모습을 보면 심장이 뛰었습니다. 꿈에서도 종종 만났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7장 평범했지만 충실했던 40년.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현철 씨는 검사를 거쳐 판사가 되었고 마침내 법원 부장까지 승진했어요. 아이들도 훌륭하게 자라 민수는 의사, 영희는 교사가 되어 각자 가정을 꾸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부족함 없는 삶이었어요. 좋은 집, 좋은 차, 아이들 교육도 잘 시키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현철 씨는 은퇴 후에는 등산을 좋아해서 함께 전국의 명산을 다녔어요. 여보, 우리 참 잘 살아온 것 같아요. 어느 날 현철 씨가 말했습니다. 네, 고마워요. 저도 진심으로 답했어요.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 혼자 있을 때면 영수 생각이 났어요.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가수의 꿈은 이뤘을까? 궁금했지만 찾아볼 용기는 없었습니다. 8장- 갑작스러운 이별. 은퇴 후 2년째 되던 어느 가을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하고 돌아온 현철 씨가 가슴이 좀 답답하다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병원에 가볼까요? 아니야, 괜찮을 거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점심을 먹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급히 119를 불렀지만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숨을 거뒀어요.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어요.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나간 사람이 저녁에는 차가운 시신이 되어 돌아온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집은 텅 빈 것 같았어요. 40년을 함께 산 흔적들이 곳곳에 있는데 정작 주인은 없으니까요. 그의 슬리퍼, 읽다 만 신문, 안경. 모든 것이 그리웠어요.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영수 생각이 더 자주 났어요. 현철 씨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억눌렀던 기억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9장 50년 만에 재회. 현철 씨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옛 동창 중 한 명이 세상을 떠나 제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고등학교 동창들과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50년이 흘렀지만 그 목소리만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지만 그 눈빛만은 그대로였어요. 17살 때 처음 만났던 그 반달 같은 눈매가 여전했습니다. 순호가? 영수야? 주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상관없었어요. 5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10장 마이너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마음. 제사가 끝난 후 우리는 근처 찻집으로 갔어요. 어색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마치 어제 헤어진 사이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너 많이 변했구나. 영수가 말했어요. 당신도. 완전히 할아버지가 됐네. 그래도 순옥이는 여전히 예뻐. 얼굴이 화끈해졌어요. 70살에 무슨 예쁘다는 소리인지. 영수는 부산에서 살았다고 했어요. 가수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작은 음반 가게를 운영하며 생활했다고 해요. 결혼도 했고 두 아들을 두었는데 아내는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나도 호랍이야. 너와 같은 처지지. 서로의 인생사를 들으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어요. 그러다 영수가 물었어요. 순호가 나를 원망했지? 왜? 그때 더 강하게 붙잡았어야 하는 건 아니었을까 싶어서. 나도 어른이 됐으면서 왜 그렇게 쉽게 포기했나 싶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오히려 고마워. 만약 그때 도망갔다면 우리 둘 다 불행했을 거야. 부모님께 죄를 지었을 테고 너도 어머니를 버리고 갔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야. 그래도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너를 놓친 거야. 저도 눈물이 났어요. 나도 그래. 하지만 이제라도 만났잖아. 11장 조심스러운 새 시작. 그날 이후 우리는 조심스럽게 만났어요. 영수는 부산에 살고 있었지만 한 달에 2번 정도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럴 때마다 만나서 차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공원도 걸었어요. 마치 다시 17살이 된 것 같았어요. 영수는 여전히 노래를 잘 불렀고 저는 그의 노래를 들으며 행복해했어요. 50년 전 그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죠. 하지만 걱정도 많았어요. 이 나이에 사랑을 논한다는 게 우스꽝스럽지 않을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무엇보다 아이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 결국 들켰어요. 어느 날 아들 민수가 갑자기 집에 왔는데 마침 영수와 통화 중이었거든요. 어머니 누구와 통화하세요? 응. 옛날 친구. 목소리가 남자 같은데요. 결국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12장 마이너스 가족들의 반응. 어머니 이 나이에 남자를 만나신다고요?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몇 년이나 됐다고 벌써 그런 마음을 품으세요. 딸 영희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엄마 체면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걱정되지 않으세요? 처음엔 가슴이 아팠어요. 내 아이들조차 이해해주지 않는다니.
하지만 며칠 후 민수가 다시 찾아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네요. 무슨 소리니? 아내와 상의해봤는데 어머니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도 어머니가 혼자 외롭게 사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라고요. 영희도 며칠 후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그분 언제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는 분이라면 저희도 환영해요. 아이들의 변화에 눈물이 났어요. 역시 내 자식들이구나 싶었죠. 13장 늦은 사랑의 완성. 이제 영수와 저는 당당하게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영수도 부산에 있는 두 아들에게 저를 소개했고 아들들도 반겨주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밝은 모습은 처음 봐요. 큰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너무 침울해 하셔서 걱정이 많았거든요. 우리는 이제 함께 여행도 다녀요. 부산 바다도 구경하고 제주도도 다녀왔어요. 젊은 연인들처럼 뜨겁지는 않지만 오히려 더 깊고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어제는 영수가 50년 전 그 한강변으로 데려갔어요. 버드나무는 그대로 있었어요. 순호가 그때 여기서 처음 손잡았던 거 기억나? 당연히 기억하지. 영수가 기타를 꺼내더니 그 옛날 자주 불러주던 노래를 불렀어요. 목소리는 쇠했지만 마음은 그대로였어요. 이제 정말 끝까지 함께하자. 응, 그래. 14장 사랑의 진정한 의미. 사람들은 가끔 저희를 보고 나이에 맞지 않는다고 말해요. 하지만 저는 생각해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나요? 17살에 느꼈던 설렘과 70살에 느끼는 따뜻함이 다를 뿐이지 모두 사랑인 건 마찬가지잖아요. 오히려 지금의 사랑이 더 소중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기에 더욱 간절해요. 젊을 때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하루하루가 선물 같아요. 영수는 이제 서울로 이사 올 계획이에요. 저희 집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어서요. 결혼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 나이에 굳이 형식적인 절차가 필요할까 싶어서요. 그보다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매일 아침 영수가 문자를 보내요. 좋은 아침 내 사랑. 70살에 받는 사랑 고백이 이렇게 설렐 줄 몰랐어요. 어제는 손자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언제 만나셨어요? 70년 전에. 70년 전요? 그럼 엄청 오래된 친구네요. 응, 정말 오래된 친구야. 아직 손자에게는 연인 사이라고 말하기 어색해서 친구라고 했지만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예요. 에필로그 2번째 봄. 지금 저는 말하고 싶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젊게 만든다고. 인생의 끝자락에서 만난 사랑이 처음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다고. 70년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난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포기했던 꿈이 있다면 다시 꿔보세요. 잊었던 사람이 있다면 용기 내어 안부라도 물어보세요. 삶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순옥과 영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막 새로운 챕터가 시작된 거니까요. 70세에 찾은 2번째 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도 언제나 새로운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길 바라요. 그 봄은 분명 올 거예요. 저희가 증명했잖아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 삶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허락한다. 순호.